어쨌든 이 비즈니스 스토리 이게 제 나름대로 선정한 게 아니라 제가 좀 자주 보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맨날 보는 칼럼 중에 이렇게 한번 있어서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 2023년을 그 장식했던 첫 번째 비즈니스 스토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엄청난 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2022년 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시작해가지고 2023년에도 금리 인상 이렇게 25bp씩 4번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2월, 3월, 5월, 그리고 7월까지 이렇게 4번 인상하면서 금리가 현재 5.25에서 5.5%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 이 폭이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였습니다. 과거 이제 80년대 초반,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시기에 이제 폴 볼커 의장 재임하던 시절에도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긴 했어도, 이 83년 파란색, 남색인데 이때도 이 정도로 빠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된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2023년까지 약 1년 반, 2년 가까이 이렇게 가파르게 5.25%나 상향 조정한 역사상 가장 가팔랐던 금리 인상 사이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했다 보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거의 현재 승리에 도달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 12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이제 드디어 끝난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선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정말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올해 시장이 S&P 500이 거의 뭐 25%, 뭐 나스닥은 40% 이상 상승했지만 이렇게 2022년부터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뚫고 인플레이션이 3.1%까지 현재 내려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즈니스 스토리 두 번째 주제는 이 두 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이제 매료시켰던 쌤이 두 명 있었죠. 한 명은 이샘 뱅크먼 프리드. 2022년 거의 한 11월 그때 이제 FTX 파산 발생하면서 그 뒤로 이 기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이샘 뱅크먼 프리드가 기업 자금 상당히 많이 고객 자금을 많이 이제 뒤로 빼돌렸다. 그런 게 이제 혐의가 다 인정됐고 최근에 이번 달에 이게 다 혐의 인정됐죠. 그래서 내년 3월에 정식 판결 내린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아마 100년 이상 처해질 것 같은데 징역이 그거에 따른 그것은 한번 내년 3월에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그리고 샘 뱅크먼 프리드처럼 이렇게 좀 그 악역 샘이 있었다면은 이샘 울트먼 거의 올해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죠. 비즈니스계에서 샘 울트먼은 올해 지난 연말 이제 챗GPT를 세상에 공개하고 올해 거의 상반기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챗GPT가 전 세계를 이제 휘몰아치다 보니까 오픈 AI와 함께 이 샘 올트만이 전 세계를 이제 강연을 다니고 AI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두 샘이 운영하던 이 기업들은 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됐냐 보시면은 FTX 한때는 기업 가치가 32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정말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이제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 다음 가는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다라는 칭송받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 FTX 샘 뱅크만 프리드 사태 이후로는 이렇게 종이장 1달러도 안 되는 가치로 추락해버렸고요. 반면에 오픈 AI는 이제 샘 울트만이 이끄는 오픈 AI는 2023년 29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또 현재 최근 나오고 있는 뉴스에 따르면은 내년 상반기 내년 1월에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자금 조달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가 거의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오픈 AI. 최근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이제 이사에 관련한 그 사과도 한 번 있으면서 더 오픈 AI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샘 울트먼의 이 오픈 AI가 세상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이에 따라 움직인 기업들이 있는데 올해를 장식한 기업 중 하나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샘 울트만의 오픈 AI 영향력과 함께 이렇게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올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샘 울트만 하면은 역시 엔비디아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샘 울트만의 오픈 AI에 정식 이사회 멤버로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렇게 52주 신고가에 가까운 주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비즈니스 스토리는 이 세계를 지배한 여성들입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인물들,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그런 걸 다 꼽으면은 이 여성들이 빠질 수 없는데
올해 타임지에서도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이 맨 우측에 계시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꼽았죠. 좌측부터 보시면은 비욘세, 가운데는 바비의 주인공 마고 로비, 그리고 세 번째는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올해 정말 이 여성들의 걸파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세 분이 거의 전 세계의 이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일단 바비부터 살펴보시면은 바비는 올해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영화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 올해 누적 순위로 바비가 1위 기록했고 2위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스파이더맨, 그 아래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뭐 오펜하이머 있는데 그 아무도 바비의 인기를 따라오지 못했죠. 오죽하면은 올 여름에 이제 바벤하이머라는 용어도 나오고 또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바비와 그 테일러 스위프트, 스위프트 노믹스에 주목할 정도로 올 한 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이 스위프트노믹스도 빼놓을 수 없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와 이코노믹스를 합친 용어 스위프트노믹스가 연준 베이지북에도 올해 등장할 정도로 미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는 지역마다, 그러니까 공연을 개최하는 지역마다 이제 외식 물가가 상승하고 호텔비가 상승하고 그런 게 다 이제 물가 상승을 일으킬 정도로 뜨거운 그 인기를 보여줬던 이 테일러 스위프트. 이 스위프트 노믹스의 영향력이 이제 문화, 엔터테인먼트, 또 호텔, 뭐 교통, 외식 그게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 끼친 그 분야가 있는데 바로 이 NFL입니다. 미식 축구.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 공개열에 밝힌 남자친구가 그 캔자스 시티 치프스의 이 트래비스 켈비죠. 이분이랑 이제 올해 공개연애 시작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여기 직관 가셨던데 직관 끝나고 데이트하는 사진도 포착됐고요. 그러면서 NFL 인기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보통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하면은 미국의 이제 10대, 20대 여성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은데 그 여성들조차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 덕분에 NFL에 입문할 정도로 정말 이 문화 스포츠계 쪽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 올해 이제 드러났던 것들이 있는데 결국 앞서서 이제 NFL도 다 라이브 네이션에 있는 티켓마스터 또 NFL이랑 제휴하는 거기서 이제 그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도 다 라이브 네이션 티켓마스터에서 주관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그 테일러 스위프트 인기도 많고 NFL 인기도 증가하고 또 비욘세도 잘 나가고 했어도 라이브 네이션 주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2022년 말에 있었던 이 테일러 스위프트 티켓팅 관련해서 좀 에러를 일으키면서 올해 상반기에 반독점 조사한다고 하면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이런 스위프트노믹스 이 영향으로 상당히 주가 강했던 섹터도 있는데 이런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뭐 힐튼 월드와이드 또 인터컨티넨탈 호텔 뭐 하얏트 호텔 그런 기업들은 다 호텔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고 또 호텔 수요가 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보기 위해 상당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사상 초고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 올 한해 보여줬습니다. 이런 한 해 굵직굵직한 사건들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지 않을 수 있나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예약하는 호텔 예약하고 이제 공연 보러 갈 때 항공편 예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킹홀딩스 역시 강한 주가 퍼포먼스 올 한 해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비즈니스 스토리는 이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주가가 25% 가까이 현재 시장이 올라왔지만 결코 쉽게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올 3월에는 지역은행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뱅크 뱅크런 사태랑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투자은행인 시그니처 뱅크 이 세 개가 이제 파산하고 다 어디 합병되고 국가에서 이제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에 사람들 몰려 있을 정도로 이 뱅크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도 미국 증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이 3월에 있었던 이 지역은행 위기가 2008년 리먼 사태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최악의 은행 위기로 손꼽혔는데 이렇게 은행 파산 규모를 봤을 때는 2008년 이후로 두 번째였죠, 역사상. 그럼에도 미국 증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결국 이렇게 은행 위기가 왔음에도 막아낸 거는 역시 우리에겐 항상 때로는 좀 안 좋은 이제 좀 매도 들 때 있는데 이렇게 항상 연준은 우리 편이란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좀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때문에 연준을 되게 안 좋게 보는 경우도 많은데 제 경험상으로 연준은 항상 패드 푸시라고 하죠.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어김없이 구원투수로 등장했고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습니다. 이때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뭐 결국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는 한번 오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내년에도 만약에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될 정도로 경기가 어려워진다면은 페드가 다시 한번 언제나 그랬듯이 도와주러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은행 위기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반응했던 기업들이 있죠. 여기서도 상당한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었는데 이런 실리콘밸리 뱅크를 인수한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시어스 이 기업 당시 이 실리콘밸리 뱅크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월스트리트에서도 주목하지 않았고 다 알지 못하던 기업이었는데 그걸 인수하고 단숨에 어마어마한 이제 대형 은행으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한 JP 모건 역시 이제 최근에 금리가 안정화되고 하면서 그 인수한 자산들 이제 다 가치가 결국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JP 모건이 대형 은행 중에는 가장 빠른 주가 회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지역은행 ETF, KRE ETF죠. 지역은행 위기가 있던 이 이후에도 상당히 급락했지만 지금 최근에는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이 지역은행 위기 당시만 해도 뭐 진짜 2023년 증시도 끝장난다. 뭐 AI도 이걸 막을 수 없다. 그랬었는데 진짜 미국 증시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이거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투자 스토리인데 올해 이 단결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올해 진짜 전례가 없었죠. 이 국내는 좀 체감이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진짜 많은 파업이 일어났어요. 일단 여기 미국 배우 파업이랑 또 옆에 작가 파업, 그리고 UAW 자동차 노조 파업, 그리고 아래는 이제 팀스터스 화물 노조 파업, 택배 노조 파업이죠. 그리고 로컬 11, 이 라스베가스 지역의 호텔, 레스토랑 노조 파업, 그리고 또 스타벅스 노조 파업까지. 올 한해는 진짜 많은 파업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다 팬데믹 이후에 약간 노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AI 발전과 함께 조금 노동자들이 더 이제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업이 많이 증가한 건데 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었죠. 인플레이션은 심한데 임금 상승률은 낮으니까 이제 권리를 찾기 위해 이렇게 많이 파업을 한 건데 이 많은 파업이 1980년대 이후로 이 파업 일수가 최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2018년, 뭐 19년, 20년, 21년, 22년에는 파업으로 인해 이 회사 업무가 중단되는 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2023년에는 이제 뭐 10월 달에만 이 400일이죠? 예. 이 400여일 정도가 그 중단될 정도로 그러니까 회사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정말 많은 파업이 있었는데 2023년에 이렇게 많은 파업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파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앞으로 이제 좀 인구 감소 시대에 이제 노동자들이 기업인들보다 이제 더 갑이 되는 위치에 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임금 상승에 대해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파업이 많더라도 약간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투자를 피해야 하는 섹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너럴 모터스 같은 사례가 있는데 결국 여기가 UAW 파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이에요. 이제 뭐 스텔란티스, 포드, GM 다 파업을 했지만 이제 스텔란티스는 좀 유럽에도 공장이 많고 뭐 포드하고는 약간 좀 합의 내용이 좋았는데 GM과는 이 합의 내용이 상당히 GM 측에 부정적이어서 GM 주가는 이렇게 안 좋게 반응했고 또 이제 스타벅스 노조 영향으로도 이렇게 스타벅스 노조도 정말 아주 활발히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좀 잠겨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다 인건비 상승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제 노조들과 협상하고 노조들 의견 이제 많이 수렴해주면은 다 복리후생 늘려주고 임금 늘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차후에도 내년에도 약간 파업 이슈가 나온다면은 조금 투자를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팀스터스 파업 영향이 있었던 UPS 주가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던 기업도 있습니다. 이 페덱스 같은 사례인데 이제 UPS의 대표적인 이제 경쟁사죠. UPS가 팀스터스 영향으로 파업을 하다 보니까 그 파업 기간 동안 결국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 택배 물량을 다 페덱스에 맡기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UPS는 주가가 계속 하락했지만 파업 이후로 이렇게 페덱스는 그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UPS 고객들이 페덱스에 많이 온 거죠. 최근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긴 했어도 이렇게 파업으로 인해 울고 웃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또 페덱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해놓지 않았지만 엑스포 같은 이런 그 4위 트럭 업체도 미국의 점유율 4위, 3위 하는 트럭 업체도 좀 주가 올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여기까지 이제 올 한 해 이런 비즈니스 스토리가 있었는데 올 한 해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일도 있었고 좀 뭐 좋았던 일도 있었는데 그걸 결국 다 이겨내고 항상 올라오는 게 미국 증시였다는 것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좋겠습니다.